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군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군창을 만드사 군창 안에 물과 군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군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같이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13절부터 우리 나머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태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을 말씀을 가지고 좀 몇 번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다. 하고 주장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고 그 진화론이 현재 언제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지금 과거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은 지금 현재 어떤 취급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빨간 거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가짜를 속을 수 있고요. 인생을 평생 가짜로 속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가평에 통일교의 한학자라고 하는 여자가 홀리마더, 홀리마더 거룩한 엄마
살고 있는 천정궁이라는 데를 거기 좀 압색했죠.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그 통일교 쪽의 그 청년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울고 정말 하늘에 있는 문선명에게 문선명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통일교를 배웠을 것이고요. 당연히 통일교가 진짜 기독교라고 믿고 있고 문선명과 한학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들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앞으로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번에 저 압수수색하고 한 바람에 통일교 큰 타격이 입을 거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러세요. 통일교 그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최고의 전 세계 저기 지금 종교 종파 기독교 종파 가운데 기독교 종파로 불려요.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울고 하다가 또 어떤 그렇게 살다가 평생 통일교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자리에 울었던 그 천정궁 앞에 울었던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을 때 하늘에 있는 문선명을 생각하고 한학자도 그땐 세상 떠났겠죠? 또 다른 또 그 다음 아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또 의지해가지고 인생을 의탁하고 죽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칫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가끔씩 두렵습니다. 제가 참으로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만일 가짜면 어쩌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더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분들이 이분들도 혹시 속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 생각도 해보고 성경을 대할 때도 혹여나 나는 지금 신학자들의 이야기 혹시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어디 의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정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확인이라든지 분명한 제 눈에 보이는 진리 확인이 될 때 좀 더 제게 확신이 좀 더 좀 확실히 설계이 되는 정반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사실로 배웁니다. 이 생물 교과서가 있어요. 생물 교과서에 여기 생물 진화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진화의 증거 하고 배워요. 그 특별히 뭐가 증거라고요? 화석이. 화석이 중요한 증거다. 뭐 이런 증거들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진화는 뭐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인구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많아요. 무려 62%에 해당돼요. 대단한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62%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62%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예요.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대표적인 진화에 바탕되는 게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또 하나가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을 시작한 사람은 칼폰 린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찰스 다인 이런 사람 이 사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칼폰 린네입니다. 칼폰 린네가 언제냐? 18세기예요. 그럼 진화론의 역사가 지금 얼마가 된 거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 현재 21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온 거예요? 400년 온 겁니다. 400년 동안 과학이 계속해서 한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주장하고 정리했다면 지금쯤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진화 법칙, 진화 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400년이란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은 진화론, 진화 가설입니다. 40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올인했죠. 이걸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러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이요. 점점 달라집니다. 맨 처음 진화 이론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진화 이론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쪽 이론 체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진화론자는요,
성함이 여기 써 있습니다. 파란색 이름 보이십니까? 최재천 교수란 분입니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최재천 교수. 이분이 우리나라의 진화론자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 권위자고, 네. 이분이 하여튼 대단한 우리나라 최고 분이고 서울대 교수십니다. 근데 이분이 진화론 외에 나머지요,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보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그분이 사회를 향한 그분의 음성,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분의 생각, 이게 저하고 딱 맞아요. 이분은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잖아요. 가끔씩 신기해서 교회를 가본다잖아요. 진화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교회를 가본대.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럽니다. 우리나라 혹시 여기 평균 보이세요? EBS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진화론을 믿는 정도가 몇 명이라고요? 62%예요. 종교 없음도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인 거예요. 전 세계 국가 중에 이렇게 무신 또는 진화를 받아들이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이에요. 선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진화론은 크게 영역이 네 곳입니다. 첫째, 우주는 어떻게 탄생됐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게 탄생됐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종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 아메바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고등생물이 나타나게 된 게 어떻게 과정됐냐 하는 거, 이걸 증명하려고 하죠. 하나 더 뭡니까? 사람은 어떻게 진화된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이에요. 우주 탄생, 그다음에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그거, 그리고 생명체 나타나서 그 생명체가 지금 이제 고등생물로까지 어떻게 진화됐는가 하는 거하고, 인간은 그럼 어떻게 진화됐는가, 네 가지 영역입니다. 네? 잠깐만요. 왜, 왜 갑자기 이렇게 떴을까요? 제가 지금 이걸, 네. 그리고 진화론의 기초 이론은 이건 지금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하나 받아들인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우연 발생가설 기억나십니까?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연변이가 지금 현재 점점점 진화의 큰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걸 주장했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은 뭐죠? 그 가운데서 제일 센 게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지구의 종을 이뤘을 것이라는 거고, 점진적으로 했다는 거고, 맨 처음 출발은 단일, 한 생명체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창조론과 비슷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출발하죠. 성경으로 보면요.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담 말고 또 중간에 또 누가 있죠? 노아가 있죠. 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영불영설. 쓰면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은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험과학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요, 기원과학 또는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과학은 법칙과 원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반복 가능한 실험해가지고 이건 확인된 거예요. 실증. 진짜 과학 범위가 이거죠. 근데 기원과학, 역사과학은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빅뱅은 뭐라는 거예요? 이론이죠. 이론. 이 이론이 증가하게 된 게 뭐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 옛날로 가면 공간이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쭉 역산하면 맨 처음에 뭐 어떻게 됐을 것이다. 한 점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돼서 펑 터져가지고 지금 팽창해서 지금 이렇게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죠. 네. 또 이거 우리 배웠죠. 밑에 한 생명체에서 이런 진화의 나무를 이룬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론이 뭐예요? 무에서 무기물이 자연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좀 생명 있는 걸 점점 발생해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무기물이 어떻게 돼요? 유기물 돼요. 또 어떻게 발생해요? 자연 발생해요. 자연 발생해요.
그리고 유기물이 마침내 뭐가 돼요? 생명체가 돼요.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해요? 예. 자연 발생 혹은 진화가 필요해요. 우리 과학 시간 이거 배웠어요. 이거에 이 나무 배웠죠? 이 나무. 그래서 맨 꼭대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예, 이걸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 꼭대기로 가보면 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요. 잠자리가 최고 꼭대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고둥진화한 게 뭐다? 그런 얘기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다 이거 예전에 미처 몰랐다가 보니까 예, 그렇고요. 그리고 나무 중에 최고 진화한 게 뭐예요? 한렵수. 한렵수가 최고 진화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잘 배우셨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저 걷는 생명체들은 다 어디서 왔다? 바닷속에. 바닷속에 그것이 지금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혹시 기억나세요? 그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마침내 뭘로 변하고 다리 다리로 변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명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배웠죠. 그때 이거 잘 맞춰야 점수가 올라왔습니다. 과학 점수.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여러 배웠죠. 뭐 혹시 자바 원인, 베이징 원인, 하이델베르그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런 게 여기 뭐 화석들을 이걸 한 거죠. 이런 실제 해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빨 어떻게 한 개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 만들어내고요. 다 이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가운데 침팬지는요, 인간의 유전 점수가 몇 프로가 같더라? 99%. 고릴라, 오랑우탄보다 침팬지는 인간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 중에 진화론자 입장에 보면 원숭이 종류 중에 인간만큼 근접한 진화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침팬지다. 뭐 이런 게 정식 과학 잡지에 나왔어요. 과학 잡지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진화에서 첫 번째 진화형의 첫 번째가 우주 진화입니다. 이 우주 진화 가운데서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열역학 제2법칙 이건 증명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모든 생명체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질서가 무질서에 가더라는 겁니다. 질서 있는 게 점점 무질서에 가는 게 이 땅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해요. 무질서가 유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예요. 마치 꼭 펑 터진 폐허에서 건물이 쭉 세워져 가지고 마침내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진화의 주장인 거죠. 점점 이렇게 돼 간다 하는 게. 그러니까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에 정명입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가설로만 주장 이게 이제 남는 거죠. 이론 방금 좀 전에 아까 보셨죠? 그 과학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실증이 있고 이론 과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슈타인 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밑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뭐뿐이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전 세계로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계속요. 이는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른다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왜? 이론 물리학이잖아요. 다양한 가정이 있는 거죠. 다양한 가정이 있다는 거죠. 계속요. 그러므로 빅뱅이 마음에 안 들면요.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 고려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빅뱅은 사실이다. 그건 이론 물리학자가 보기엔 뭔 말이에요? 코웃음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까요? 이 우주 시작은 뭘로 시작됐다? 빅뱅 시작됐다는 마치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진화 부분을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진화까지만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 유인원에서 현생 인류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뒷그림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혹시 네안데르탈인 기억나십니까? 예. 1856년에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발견됐는데 20만 년 전에 인간과 유인원 중간에 존재가 네안데르탈인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뼈 성분을 이제 검사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해봤더니 첫째는 이 뼈가 어린이 뼈란 게 확인됐습니다. 어린이 뼈. 그리고 뭐가 부족하더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꼽추가 됩니다. 꼽추. 꼽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딱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뭐 비슷해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하고 사람 그 중간 형태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네안데르탈이네. 그게 나중에 이제 확인된 거죠. 그리고 크로마뇽이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마뇽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벽화 그렸던 벽화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요. 가장 큰 문제가 뇌 용량이 현생 인류보다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크로마뇽하고 현생은 인류를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러거든요. 과학 언어로. 그럼 크로마뇽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한 거예요? 퇴화한 거예요? 여기 진화론자들은 진화할수록 뇌 용량이 커진다고 봐요. 커진다고. 그런데 거꾸로 뇌 용량이 줄었잖아요. 현생 인류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또 진화론자들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고 말았죠. 네안데르탈은 1890년 독일에서 했는데 그냥 예, 비타민 D가 결핍단 고추병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그런 걸로 사실은 15세기 유럽인이라고 아예 기사가 나왔죠. 우리나라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과학 시간에 배울까 안 배울까요? 이게 2013년 기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그럼 과학 교사는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안 하죠. 그냥 네안데르탈을 계속 배워요. 지금도. 방금 좀 전에 내 용량 있죠. 내 용량, 이 배경화면의 내 용량. 진화론자들은 내 용량이 점점 커진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 어깨동무, 새소년 이런 데에 혹시 그 우주인이 엄청 진화해가지고 형태가 어떻게 될 것, 어떤 형태일 거라고 기억나세요? 그 오징어? 뭐 손발은 그냥 아주 퇴화해버렸고, 뭐만 커진, 뇌만 커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진화하면 뇌 용량이 커진다 하는 거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자바 원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바 원인. 여기는 50만 년 전 인간이라고 했고 듀보아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건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발견해가지고 50만 년 전 어떤 인류라고 유인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화산 폭발 한 거였고 500년 전 실제로 50만 년 전이 아니라 500년 전 화산 폭발한 그 땅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근도 또 유명한 데입니다. 독일에서 한 번 더 나왔는데 독일은요. 그래도 욕심 안 부려요. 독일 사람들은요. 앞서서 네안데르탈인도 20만 년 전이라고 그러고요. 하이델베르그 이쪽도요. 욕심 많이 안 부린다니까 여긴요. 25만 년 해요. 근데 딴 데 가면요. 아, 독일 까먹었다냐. 우리 50만 년. 막 이렇게 다 뻥 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면 얼마 되죠? 아,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우리랑 게임 안 돼. 우리 200만 년, 500만 년. 이런 말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자바 원인은 인도네시아 1891년 발견했는데 이게 발견한 사람이 유진 듀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거 두 개예요. 두 개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자바 원인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15m 옆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 사람 거예요? 아니면 딴 거일 수 있는 거예요? 15m 옆인데. 그리고 또 원숭이 두개골하고 사람의 다리뼈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라 해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고백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발견한 게 뭐에 불과했다. 화산지대에 발견됐고 이게 긴팔 원숭이였더라.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우리가 안 배웠어요. 저 나중에 배웠어요. 나중에. 그리고 필드 다운맨하고 네브라스카이는 전 세계의 그 웃음거리가 됐던 그쪽 이야기죠. 필드 다운맨은 영국 거고요. 네브라스카이는 미국 거예요. 아니 독일 이런 데서요. 독일 뭐 중국 베이징 원인 막 이런 데 나오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영국에서 저 50만 년 전께 나왔다고 그러고 미국은 50만 년 전 미국에 나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필드 다운맨은 영국에서 정식으로 이건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작품을 만들어낸 거 이 사람이. 뼈 조작을 한 거고 네브라스카는 더 나중에 조금 좀 조용히 사그라들었죠. 사람 뼈도 아니고 얘는 이빨 하나 강가에서 내 이빨 하나 찾았는데 그 이빨이 알고 봤더니 사람 이빨도 아니고 멧돼지 이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거라고 이제 상상을 해내는 거죠. 필드 다운면은 실제 이거거든요. 이게 실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든 거죠. 이건 사기극이어가지고 영국에서 한참 실렸다가 아서 코난 도일 이 사람 거가 나중에 조용히 삭제됐죠. 우리나라 이거 안 배워요. 이건 정식으로 사기가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네브라스카이는 배웠어요. 혹시 네브라스카이는 배운 기억이 나세요? 아, 과학에 관심이 진짜 없으셨네. 전 이런 거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근데 네브라스카인이 그게 이가 저기 이거 지금 발견했거든요. 가운데 거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사람 이로 보이세요? 아니면 짐승 이로 보이세요? 강가에서 이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이빨 하나.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 이빨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려내 본 거예요. 상상력이 좋아야 되죠. 상상력이. 예. 근데 이게 해롤드 쿡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는데 네브라스카 강가에서 알고 봤더니 이건 멧돼지. 현재도 살아있대요. 유럽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멸종됐고 유럽에는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멧돼지 이빨이란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용히 진화 운전에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루시라고 합니다. 루시. 이건 1973년에 이디오피아 이쪽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 발견한 분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 발견했어요. 아니, 가서 선교사님 일이나 하시지. 뭐하러 이런 거 파고 다녀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명분이었고 사실은 이쪽에 가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또 조작을 했어요. 지금 확인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이 상상한 모습이거든요. 루시라고 합니다. 왜 루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때 이거 발견할 때 무슨 그 팝송 노래를 들었답니다. 팝송 노래에 나오는 뭐 노래 속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루시였다고인가 그렇게 됩니다. 여자 뼈로 이걸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여기가 이건데 직립보행 증거로 허리뼈를 이야기하고 무릎 관절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 원숭이니까 네 발로 기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이 아니라 앞에는 팔이 돼야 되죠. 팔이 돼야 되고 뒤에 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직립보행의 증거로 그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보니까 원숭이 몸통에다가 사람의 다리뼈 멀리 있는 건 3km 옆에 있는 거 세상에 또 3km 옆에 있는 걸 갖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두 뼈에 또 이게 발견된 위치가요. 다리뼈가 도리어 60m 아래였어요. 이건 아래였고 이건 좀 더 위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좀 더 위고 사람 뼈가 좀 더 아래인 거예요. 어떠세요?
그 화석을 우리 예전에 저 지질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깊이 묻힐수록 연대가 어때요? 더 오래된 거죠. 근데 더 오래된 연대에 사람이 묻힌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연대가 최근에 가까운 데에 원숭이 뼈가 있었던 거죠. 3km 사이에. 이걸 조합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형식적인 주먹으로 걷는 모습, 이걸로 소개를 하고 해서 이때부터요, 인류 기원설이 아프리카 기원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발견으로 인해서 발견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모든 그 과학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진화론, 산생 진화론 할 때 전부 다 아프리카 기원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그 책 제목인데 사이언스 뷰라는 제목의 그 책 제목 혹시 보이세요? 아듀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듀 아닙니까? 루시 아닙니까? 루시 보고 뭐라고요? 안녕. 너도 아니었다 하고 과학 잡지 정식으로 이렇게 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건 소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보셨습니다. 진화론의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진화, 인간 진화, 화학 진화, 그리고 또 하나 생물 진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우주 진화와 인류 진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예전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추억 한번 되살리는 겸해서 잠깐 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배웠다 야 너는 어떻게 좀 배우냐 하고 좀 한번 좀 물어도 보시고 그럼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도 한번 현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창조론의 정반대 입장에 있는 이야기들도 실제 한번 좀 보고자 해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는 인격이라는 것에 기초한다고 믿습니다. 인격은요, 지, 정, 의입니다.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 이것 또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반대되는 주장들, 과학 이론들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창세기 1장 부분을 우리는 부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창조론을 부정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의 영역을 조금이나마 엿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살펴보게 하시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바른 진리에 근거한 참으로 인격에 올바르게 형성된 신앙으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삶에 서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격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세기 1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